네, 폴리티코 연구소의 이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훈 근데 이게 개인적 이름만 떠올라도 그냥 머리가 아픈 이름이네. 그러니까 징글징글해 질겨요. 아니 우리가 전체 판을 그냥 보수 우파의 유권자로서 전체 판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뭐 성공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은 뭐 정책을 성공하고 이것보다 가장 큰 성공은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권자가 지지를 하고 당대표 또는 차기의 대권 주자를 만들어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게 좀 그렇고요. 사실 이게 지금 단계 게이트가 민주당이 저렇게 그냥 헛발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건 찬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이 당내의 문제로. 단계 게이트 이거 사실 지금 건 3주째 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항상 늦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어떤 때는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되고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 상황 아니면 아니다 이재명처럼 뻔뻔하게 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의 스탠스가 뻔뻔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이거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자꾸 피하는 상황이에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보단 어정쩡한 뻔뻔도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 근데 이재명보단 조금 덜한 개기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치적으로 이제 미숙하다라는 거고 이제 주변인들도 이제 전해 들리는 말이 뭐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한 측근들도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 일주가 넘어갔다. 근데 그게 사실 골든 타임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일단 뒤에 정치인들이 뒤에 들키더라도 일단은 이재명식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논란이 좀 쑥으로들고 이제 우리가 집중을 딴 곳으로 할 수 아니 있었을 이제 건데 아니다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쓴 게 아니다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아이디가 이제 아이디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줘가지고 돌렸다면 이게 김경수의 드루킹이 되니까 안 썼다고 얘기도 못 하고 썼다면은 자기 가족이 총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거가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안 했습니다 또는 가족 아닙니다로 끝날 일을 못 말하는 게 했어 안 했어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님이 할 말 없어 이준석도 했어 안 했어 계속 답해 거기에 말 못하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뭔가 이제 오픈이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건 그거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네가 말하는 그 국민 눈높이는 왜 김건희 여사에게만 해석이 되느냐.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게 조금 충격적이다. 이제 한 측근대 한동훈을 당대표로 지지했던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아니 그래 말이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는데 라라라라 이렇게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자들도 이재명의 전과사범 찐재명 다 있는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증교사 뭐 이런 것도 사법 리스크도 모르고 싶은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당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상황이지 아니 그 않을까. 한측구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슬슬 나온대요. 오죽하면 신당 창단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닌데 뭐가 나왔냐면 지금 아주 빠르게 핫한 겁니다. 이제 네. 장모와 모친 명예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방 글이 네. 이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게 또 다르게 다른 곳에 댓글로도 네. 복붙이라는 거죠. 폭부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사용됐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누군가 한동훈 당대표의 가족의 이름을 사용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중요한 거지. 그 누군가가 가족 내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게 진은정 변호사다라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진은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영구 아버지 뭐 주민번호 다 알 거고 엄마 알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시어머니 시어머니 주민번호는 남편한테 물어봐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결국 모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당연하죠. 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서 오르니까 이거를 보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여층에서 뭐 여나 야나 다르지 않다. 정치가 다 오연판에 거기서 조금 뭐 잘났다 해본들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아예 정치에 대해서 혐오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아, 그 혼자 왜 정치의 오름을 이야기하던 한동훈 당대표가 그러니까 그 정치의 오름은요 이재명도 얘기해요 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준석이도 얘기하고요.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아름답게 이제 떠나는 게 이제 뒤가 깔끔한 게 이러고 나중에 진짜 국민이 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 그럴 그릇이면 그렇게 산뜻한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건 기대를 말아야 돼. 하지 말까요? 한동훈이 저도 처음엔 기대했는데 지금 빨리 떠나라. 미국 가라. 맞죠. 1년 있다 돌아와라. 그래서 진짜 수백 번 얘기했는데 그럴 그릇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면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아예 접어야 됩니다. 그릇까지 자, 이런 거 보셨구나. 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좀 보시면 한동훈 이름으로 이제 비방글 중에 요게 뉴스 댓글로도 갔다. 근데 작성장 이름만 바꿔서 여러 번 올린 사례가 보이고 나왔어요. 있다.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을 좀 올려치기 하는 그런 거.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 이게 장모 이름으로. 장모 이름 뭐 혼자 깨끗하다. 한동훈 혼자 깨끗하다는 거예요. 야, 그 장모 이름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똑같은 네네네. 네.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동훈의 모친 이름으로. 한동훈 그러니까 어머니. 똑같은 글이 장모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7분 뒤에 진짜 엄마 지금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돈끼리. 예, 사돈끼리 지금 단합이 아이고 대단합니다. 우리 막 깨끗한 사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돈끼리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한 채권들이 문제가 없는 글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글이 한 12건이다. 그 1000개 중에 12건을 쏟아냈어요. 그게 프레임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놈들이 교묘한 놈들이야. 근데 이게 약간 좌파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디서 봤냐면 6292 기억나시죠? 6292가 뭐예요? 이게 전화번호 뒷자리가 아니고 김정숙의 기내식 6,292만 원 먹었잖아요. 6,292만, 그 네. 비행기 기름값이랑 얼추 비슷했잖아요. 그때도 좌파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먹은 거는 100몇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 뒤집었어요. 지금 그거랑 저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1000개가 넘는 그 댓글 중에 12개만 살짝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크게 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민주주의 정당에서 문제가 없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 색출하라라는 것에 응해주는 것은 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글이다라고 그 1000개 중에 12개는 솎아내고 나머지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김정숙의 기내식 629이랑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100번 얘기하지만 여론을 조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동훈을 띄우고 윤석열을 까고 한동훈을 띄우는 것도 일반 국민이나 당원이 한 게 아니라 저들이 집단적으로 조작을 해서 복붙을 하고 이게 드루킹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을 띄우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 윤석열 김건희 까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지. 그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서 가족 8명인지 9명이 자기네들 아이디로 누군가를 시켜서건 지능정의가 했던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 조작 때문에 그 김경수 깜빵 왜 갔어? 드루킹 왜 처벌받았어? 걔네들도 그럼 그래 내용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도둑놈들아. 나 미친놈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보는 거는 가족을 동원해서 뭘 했니 안 했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후의 일인데 일단 언론을 가지고 장난을 친 부분. 근데 좀 심각한 게 이거예요. 좌파 진영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무에 개입한다라는 걸 엄청 이래서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왔던 댓글이 어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겁니까? 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저 일반인이라는 사건에 망각한 건가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 뒤에 이제 좌파들은 여기다가 살을 붙이잖아요. 같이 출근해서 진무를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근데 그게 좌파 커뮤니에는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짜 그 용산의 사람들에서 전해 들은 것 마냥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 듣고 있으면 진짜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는 거야. 쏘가 넘어가는 거니까 저는 뼛속부터 보수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싫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좌쪽에 문을 열고 나간 사람들은 이게 악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기를 튼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업을 보수 진영에서 충실히 했다. 근데 그거를 가족이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안은 법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한동훈이 빨리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같은 글이 올라와가지고 복사 붙인 거. 그다음에 딸 이름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이게 같이 출근해서 진무를 같이 본다. 그리고 저기서 조금 더 펼쳐 나가서 뭐 가족들이 동원해서 진무를 본다. 대통령보다 뭐 김건희 여사가 위다 이러면서 별의별 소문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시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기 잘 했나요?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해서 글을 반복해 올린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아. 지금 여권의 한동훈의 여론 조작 뭐 의혹이 밝혀지겠지만 지금 의혹으로 가고 있는 게 한동훈의 여론 조작과 명태균과 이준석의 콜라보 여론 조작 때문에 그건 여론 조사 조작이고 명태균은 여론 여론 조사 조작. 이건 여론 조작. 하나가 더 붙었구나. 그건 조사.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조성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거 왜 수그러들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그게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 연관돼서. 연관됐겠죠. 그리고 저는 좀 그래요.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빵 떴는데 그때 저게 생각이 났을 때 검찰총장 시절에 화환이 그 앞에 쫙 있었잖아요. 그거와 따라쟁이 같이 꽃바구니를 보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게 과연 누가 저렇게 꽃바구니를 보낼까? 근데 그것도 진 씨가 조금 이제 바람몰이를 했다라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봉규 TV에 나와서 이병준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쫙쫙쫙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거를 이제 엑기스를 촉톡스 받아가지고 장해찬이가 나와가지고 막 한동훈을 내리 깔고 있잖아요. 사실 보수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보수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도 이제 당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준석과 손을 잡았어요. 누가요? 장해찬. 장해찬이 이준석과 손을 잡아요? 네. 장해찬이
이준석 까든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 장해찬이 손 잡은 거 맞아요? 네네네. 요거는 조금 이따 읽어드릴 건데 이제 이준석이 장해찬에게 한 2년 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준석이가 전화가 왔어요. 장해찬한테. 네. 네. 그리고 장해찬이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받았다. 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뭐 얘기해줬다. 그리고 이준석이 아는 또 뒷담화를 또 이야기해줬다. 그런데 정치판에 영원한 적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누가 그 얘기는 누가? 장해찬요. 장해찬이가 네. 영원한 적도 선도 없고 뭐. 적도. 그러면 이준석하고도 손 잡는다 이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뭐 쉽게 얘기하면 영달에 따라서 또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요쪽과 쿵짝 저쪽과 쿵짝 할 수 있다라는 정치 이념도 없고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김종인이 여러 번 잠바 바꿔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이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장해찬이 10년 동안 나랑 너무 재밌게 잘 놀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끈한 사이인데 이 장해찬이 어둠의 구역.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입장에서 어둠의 구역이 윤석열 그렇죠. 갔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양지로 나올 때가 됐다. 그 말은 내가 끌어주겠다 또는 나랑 같이 쿵짝쿵짝해서 지금 한동훈 조져볼까? 여기에 손잡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비난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장해찬의 페이스북에.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장해찬을? 그럼요. 네. 네가 손잡을 놈이 없어서 이렇게 이준석이랑 손잡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 있으니까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사실 두 사람 다 당원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준석은 뭐 때문에 이제 한동훈을 공격을 하느냐? 본인 사건을 좀 덮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동훈을 끌어내려야지 본인이 뭐 차기 대통령 그건 뭐 과대망상 그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장해찬 입장에서도 한동훈에게 앙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아진 거예요. 아니 한동훈을 까기 위해서라도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한동훈을 각자 까면 되지 꼭 준석이하고 콜라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가 이병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다 이러면 너는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맞네 이렇게 가겠는데 이준석과는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색을 여러 번 바꿔 잠바를 바꿔 입었던 시시때때로 별의 순간을 보던 김종인 할배가 생각나더라 이러면서 이제 장해찬에 대한 거를 찾아봤는데 2012년입니다. 2012년에 1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쭉 보고 링크를 하나 올려주셔서 봤는데 이제 장해찬이 이제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장해찬이 정의당 출신이에요? 네. 나 몰랐네. 진짜 그리고 정의당 출신이었고 미치겠다. 좌파 정의당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과 꽤나 끈끈했다. 이준석이 스스로 10년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언제 틀어졌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이제 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고 양두구육 발언하고 성상납 의혹 때문에 징계 먹고 당이 지저분해지고 할 때 이제 이준석 행사발이가 어떻게 그렇니 하면서 장해찬이 직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김재섭이나 장해찬이나 독인 개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2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2012년에 올렸죠. 네. 이제 본인의 투표 성향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저격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관이라든지 신념 이런 게 잘 안 변하잖아요. 이게 장해찬이가 자기가 쓴 거죠. 네네네. 근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는 게 국제적으로 쪽팔려서 그 주위에 구린내 나는 영감들 때문이라도 박근혜만은 안 되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야. 독재자였다. 그 다음에 심 후보 이게 투표했을 겁니다. 이게 심상정 얘기하는 게 정의당 출신이면. 네네네. 이야. 근데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일파를 정치계에서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면 현재 최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재인 일당은 이제 싫어하네. 몰락시켜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독재자의 딸이라고 국제적으로 쪽팔린다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네, 그래서 박근혜만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부디 5년 뒤에는
손학규, 김두관 등 민주당에서 상식적인 보수를 담고 뭐 안철수가 중도개혁 진영, 뭐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고민한다. 이렇게 판이 짜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진지하게 누굴 찍을까 고민하게 하는 재밌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심상정, 노회찬이 진보 진영 맞고 이쪽에는 중도. 손학규, 김두관이 맞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맞고 이래서 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맡아서 누굴 찍을지 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고민하는 식으로. 그럼 재밌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부디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국가관이라든지 정치 이념이 좀 확립돼서 보수 진영의 발을 이제 완벽히 담궜구나. 이제 보수 청년으로서 나라에 뭔 큰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어요. 왜냐하면 10년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장해찬도 변했겠다 이렇게 그렇죠. 봤는데 그리고 또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 그러니까. 그건 좀 거시기하네. 뭐 손을 잡았다라고 손 잡은 거는 아니죠? 손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뭐 서로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뭐 정치판에는 뭐 영원한 선과 악이 없고 야 10년 전에 우리 끈끈했잖아 양재로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이거 주고받으면 그닥 뭐 손을 놨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단계 게이트의 핵심은 정치적인 문제고 이제 한동훈이 가져야 할 풀어내야 할 이 문제에 이제 숟가락 얹어서 본인의 이제 이익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뭔가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체가 생긴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아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구리다 전부들. 이게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